지난주 2월 3일 토요일, 마침내 아시안컵 8강전 경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벌어진 우리나라와 호주와의 8강전 경기는 대한민국이 극적인 역전극을 벌이며 강팀 호주를 2대1로 어렵게 꺾고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시합 전 축구 데이터 매체인 옵타에 따르면 한국의 승리 확률은 33.3%, 호주의 승리 확률은 40%였고 두 팀이 비길 것이라는 예상 수치는 26.7%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은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고 4강에서 요르단과 다시 리턴 매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 이란전의 경우 한국 호주전이 끝난 이후에 경기가 시작되었는데요. 한국이 이란을 꺾고 8강에 먼저 진입했다는 소식은 어쩌면 일본 팀에게 더욱더 승리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하여 그들의 경기력에 다소간의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각설하고 일본은 지금까지 4번의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으며 이번이야말로 5년 만에 5번째 우승컵을 거머쥘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이번 대회에 의기양양하게 참가하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비록 8강 진출에는 실패를 했지만 세계의 강팀들을 잇따라 꺾으며 일본의 실력을 각인시켜 주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후에 A매치 경기에서 무패의 경기력을 과시하여 왔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일본팀은 호주팀과 함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마침내 일본 이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라시는 일본의 승리를 허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전반전 선취골을 넣은 후 후반전 동점골을 내주고 후반전 추가 시간에 이란에게 역전골을 먹으며 결국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껏 우승을 기대해왔던 일본은 8강 경기에서 이란에게 패배를 하자 일본은 바로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언론에서도 일본-이란 경기 및 일본 패배 소식과 관련한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 일본의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채널의 2월 4일자 기사를 소개해드리며 이어서 일본 반응도 함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본문 내용입니다. 뭐가 사상 최강이야. 일본 축구대표팀 아시안컵서 워스트 기록 연발. 오히려 사상 최악체 클래스? 축구 일본 대표는 3일 AFC 아시안컵 카타르 2023 준중결승에서 이란 대표와 대결했다. 일본 대표팀은 이 경기에서 1대1로 패배해 8강 탈락이 확정됐다. 사상 최강이라는 평판도 높은 일본 대표팀이었지만 아시안컵에서 워스트 기록을 연발하게 되었다. 이 시합에서 모리타 히데마사의 선제골로 전반을 1대0 한 점 차 리드한 채 후반전을 맞이한 일본 대표였지만 후반 55분에 이란 대표 모하마드 모에비에게 득점을 허용하여 동점이 되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페널티킥으로 역전골을 허용해 그대로 시합이 종료되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독일 대표팀, 스페인 대표팀을 꺾고 16강에 오르는 쾌거를 보여 세계를 놀라게 한 모리아스의 재팬. 이 대회 후에도 A매치에서 10연승을 기록하며 사상 최강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번 대회 예선전에서는 한 수 아래인 베트남 대표팀에게 일시적으로 역전을 허용하는 상황도 있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이어진 이라크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1대2로 패배했다. 이번 대회는 조별리그 클린시트, 즉 무실점 경기가 없어 수비에 취약함이 드러났다. 그런 일본 대표는 이번 대회에서 아시안컵의 워스트 기록을 연발하고 있다. 스포츠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옵타에 의하면 이란 대표전에서의 슛 찬스를 내준 것은 17번이 되는데 상세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2007년 대회 이후에서는 워스트 기록이 된다. 게다가 일본 대표의 이번 대회의 총 실점수는 아시안컵 사상 최다가 되는 8실점이 된다.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목표로 수비의 강화가 급선무가 될 것이다. 또 옵타에 의하면 일본 대표는 아시안컵에서 전반에 선제골을 넣은 경기에서는 9연승을 기록했지만 선제골을 넣은 경기에서 역전패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5번째 우승은커녕 4강조차 도달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고 말았다. 3월로 예정된 북한과의 2연속 경기는 괜찮은 것일까? 이어서 일본 반응입니다. 옛날부터 유럽식 축구에는 약했지 않았나요? K1이 있을 때의 호주전이 생각났습니다. 과감하게 전방으로 한 방에 볼을 패스해주는 중동계의 팀과는 월드컵 예선에서도 향후 대결할 것이기 때문에 어이없는 플레이가 없도록 이번 아시안컵을 바탕으로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젯밤은 공격진의 압박감이 없이 슛을 때리지 않고 그저 공을 돌리다가 빼앗겼다. 옐로 카드를 신경 썼는지 모르지만 토너먼트는 지면 끝나는 것이다. 적극성이 없다면 상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그 결과가 승패로 이어졌다. 이 패전으로 자신감이 무너지면 월드컵 출전이 위태로워진다. 일본은 하나의 과감한 압박 전술에 극도로 약할 뿐 아시아에서 우승 경쟁할 힘은 있었다. 전술로 싸우는 것을 포기한 만큼
준비 단계에서 모든 공략법을 시험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멤버를 사상 최강이라고 하는 게 벌써 이상하다. 자신들의 스타일이 있고 팀의 약점이 노출되어도 일관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강함이다. 월드컵부터 봐왔지만 지금 대표팀에게는 그런 강함이 하나도 없다. 즉흥적으로 눈앞의 승리에 일희일비하며 하나하나 상대하지 말고 2050년을 목표로 한 전략을 세워주기 바란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모든 숫자가 수비의 취약성을 나타낸다. 새삼스럽지만 요시다, 사카이, 나가토모 등의 베테랑이 업게 된 영향이 본선의 토너먼트에서는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센터백, 사이드백은 시간을 들여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우선 골키퍼만은 사람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해 주었으면 합니다. 뭐 그런 것이군요. 아직은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목표는 월드컵이니까 전술이나 선수 선발, 감독 코치를 포함해 지금 이대로 좋은 것인지는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줄곧 그랬습니다만 열세일 때나 종료 직전에서도 그냥 그대로 계속되는 전술, 선수밖에는 없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골 앞쪽에 롱패스 한 방으로 연결할 수 있는 큰 키의 선수도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선수 개개인의 능력 실력은 지금까지 중에서도 톱 클래스라고 생각한다. 드리블 돌파는 할 수 있어도 엔도나 나카무라, 슌스케처럼 상대의 빈 공간으로 넣어주는 킬러 패스를 해주는 선수가 없다. 지금 팀은 너무 단조로워서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패스가 적은 것 같다. 지금까지도 중동 국가의 상대방에게 빈틈을 찔려 실점하는 일은 있었지만 같은 대회에서 2번이나 지다니. 게다가 이번엔 완전한 힘에 밀려서 진 것으로 옛날과 같은 중동의 피리와 같은 일도 없었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 구보 선수나 도안 선수 등 강경한 빅마우스 발언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느껴야 한다. 월드컵 시기와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하면 실수는 하지만 지도력이 있는 요시다 마야와 같은 존재가 없었던 것이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역시 수비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네요. 사실상의 결승이라고 칭송되던 한 판이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설마 이렇게 무기력하게 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역시 이라크에 져서 조 2위로 예선을 통과한 것이 모든 것을 뒤틀리게 만든 것 같다. 결승에서 이란과 해도 이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확실히 작년 말 어느 회장님이 ALC에서 우승해 아시아의 클럽 대표로서 클럽 월드컵에 출전한 일본의 클럽에 대해서 대회 종료 후에 윗선의 시선으로 쓴소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 전에 우선은 대표팀을 아시아 제일로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조별 예선 리그에서의 고전이 아직 기어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실력이었구나. 주변에서 엄청 떠들어대서 착각한 것 같다. 실력이 붙지 않았는데 다들 갈색 머리 같은 거 하고 외모만 신경 쓴 꼴이다. 일본은 아시아에서도 기껏해야 5번째나 6번째 정도의 실력이잖아. 한국이 동아시아를 대표해서 우승했으면 좋겠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Goodbye.